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마켓컬리랑 네이버 반쿠팡 연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전략적인 맞손을 잡았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한 3년 전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혹은 이제 컬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한참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합쳐진다 했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겠죠.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뭐 여전히 높은 트래픽을 보여주긴 하지만 경쟁 상대가 너무 지금 그럼요. 치열하죠. 네. 쿠팡도 있고 또 요새는 뭐 이 다이소 같은 데서도 온라인 배송을 또 시작하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 힘든 기업들 어떻게 보면 컬리도 지금 힘들어졌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과거만치 좋은 트래픽을 보여주지 못한 두 기업의 만남이다 보니 사실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나오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합쳐진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합쳐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어떤 결에 저는 합쳐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있진 못하는 것 같고 또 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쟁이 치열한데 이게 플랫폼만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플러스 배송업체들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쿠팡을 애용하는 게 오늘 사면 당장 내일 아침에 오거나 오늘 사도 오늘 저녁에 오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해당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컬리도 사실 동일한 어떤 포맷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다가 이게 쿠팡처럼 엄청나게 앞쪽에서 큰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이 들어서 네이버 스토어와 지금 손을 잡은 그런 상황이라 과연 이게 네이버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인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편적으로 좋은 점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이버 스토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카테고리가 하나가 이제 완벽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죠. 컬리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미지수. 두 번째, 합쳐졌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날 것인가? 이것도 두 번째 미지수.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새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주말에도 지금 배송 서비스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 과연 총 매출을 기준이 아니고 영업이익,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이 스마트 스토어가 흔들리게 되면 사실 주가도 많이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극명하게 일단 첫 번째로는 카카오는 분할 상장을 했죠. 하지만 네이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기업의 차이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는 그렇게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화 산업에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계속 강조드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네이버의 주가는 굉장히 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뉴스를 보고 네이버에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를 드리기보다는 이 또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네이버는 AI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강조드려서 마치 스마트 스토어가 안 되면 네이버가 무너지는구나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 차원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AI인데 우리나라판 KAI 하려면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힘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힘을 써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의 가격은 결코 밸류적으로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마켓컬리와 손을 잡은 부분에 관해서 증권가의 시선은 좀 싸늘한 면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두 기업 모두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성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
잡음으로서의 시너지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또 마지못해서 잡는다, 그렇죠. 손을 잡는다 이런 인식들도 막 시장에 있다 보니까요. 오늘 네이버 주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탄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다만 이제 네이버의 주가적인 측면으로 사업적인 측면으로 이제 본부장님 짚어주셨는데 근데 일단은 저희가 차트를 보면 네이버도 최근에 좀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때 또 이렇게 올라주는가 싶었지만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점들을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예. 지금 박스권에 갇혔구나. 갇혔어요. 하필이면 네. 지금 이런 시장 흐름 속에 2023년도부터 2024년도, 2025년도 거의 2년 하고도 한 2, 3개월 동안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한 30개월 정도 작은 박스권 하단이 17만 원이고 그리고 상단이 22만 원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실적이 뭐 더 빠진다거나 아니면 네이버의 업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뭐 카카오와 같이 2020년, 2021년도 이게 오른 게 너무 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주가의 조정이 조금 이어진 상황. 하지만 여기서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또다시 이제 계속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네이버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니라 없으신 분들에 대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가격적으로 보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네이버의 실적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비중 확대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견고함은 여전히 시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하지만 그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비중을 한번 늘려가면서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당장 다음 분기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 연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셨을 때 저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